반갑습니다. 아파트 실거래 TV입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GTX 플러스에 대해서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요. GTX 지금 D, E, F, G, H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고요. 지금 죽기 전에 타볼 수 있는 GTX가 A, B, C는 뭐 착공 소식이 나왔으니까 지금 A는 또 개통을 했고요. D, E, F, G, H 중에서 과연 탈 수 있는 게 무엇인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TX 플러스 노선안 공개, 포천에서 인천, 파주 위례 신도시 연결. 한번 김동연 지사 핵심 공약, 정부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한번 지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GTX-H인데요. GTX-H는 문산에서 금촌에서 삼송 연신내, DDP 건대 입구, 잠실 위례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GTX-H고요. GTX-G는요. 인천 숭이에서부터 숭이, 신천, 광명시청, 그 다음에 광명시흥이네요. 광명시청이 아니라 광명시흥이라고 되어 있고, 광명역, 그 다음 사당, 노년, 건대입구에서 이렇게 교차합니다. 구리, 별내, 동의정부, 송우까지 연결되는 게 GTX-G입니다. 자, 이렇게 노선안이 나왔고, 여기 위치를 설명을 보면 역 위치 명칭과 노선 등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향후 상위계획 반영,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이건 항상 이런 지도가 나올 때 이게 붙죠. 이게 변동될 수 있다. 확정이 아니다. 자, GTX-D 같은 경우 장기, 검단, 계양, 대장으로 연결되고, 또 인천, 영종, 청라, 가정, 작전, 대장 이렇게 연결돼서 부천 종합으로 와서 이렇게 가는 노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경기도가 민선 8기 주요 교통정책인 GTX 플러스 노선안을 확정하고 이를 오는 5월 수립 예정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착수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플러스 기본구상 연구 용역을 최근 마치고 이를 토대로 한 노선안을 확정해 1일 공개했다. GTX 플러스는 기존 GTX ABC 노선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 DEF 노선을 신설해 수도권 전 지역에 GTX 영향권에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공개된 노선안을 살펴보면 GTX 플러스 노선안에는 GH 노선 신설과 C 노선 시흥 연장을 통해 GTX 수혜 지역을 경기 북부와 서남부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전역을 평균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설 G 노선은 경기 동북부 포천과 인천을 연결한 노선으로 주요 경유지는 숭이, KTX 광명역, 사당, 노년, 건대입구, 구리, 동의정부, 포천이다. 총 길이 84.7km, 사업비는 7조 6,79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 노선이 완료되면 포천에서 강남까지 30분 만에, 광명역까지는 43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경기 동북부 주민들을 반나절 만에 전국 어디든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신설 H 노선은 경기 서북부 파주에서 경기 남동부 위례 신도시를 연결한 노선이다. 주요 경유지는 문산, 금촌, 삼송, 건대입구, 잠실, 위례, 총 길이 60.4km, 사업비는 4조 4,95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H 노선이 완료되면 문산에서 광화문까지 24분, 위례에서 40분 만에, 위례까지는 4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경기 서북부는 물론 남중부 도민들의 출퇴근은 물론 관광산업에도 큰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노선 모두 건대 입구에서 교차가 가능하고 경기 북부 지역에 거주한 도민들의 GTX 서비스 확대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특징이다. C 노선 시흥 연장은 상록수까지 운행 예정인 C 노선을 시흥 오이도까지 연장하는 계획이다. 총 길이 14.2km, 94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C 노선 연장이 완료되면 지하철로 84분 걸리는 오이도에서 삼성역까지를 47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경기도는 GTX 플러스가 실현되면 GTX 수혜 인구가 1기 GTX 86만 명, 2기 GTX 183만 명에서
49만 명이 늘어난 232만 명이 될 걸 추산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오는 5월 GTX 플러스 노선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경기도 제한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경기도 철도 기본 계획을 발표한 자리에서 경기도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해결 과제는 교통 문제이며 철도는 도민의 교통 문제를 해결을 위한 핵심이다라며 더 빠르고 더 안전한 철도 서비스로 도민 교통 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자, 먼저 축하부터 하겠습니다. 자, GTX DEF 대통령이 발표를 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경기도지사가 GTX 플러스에서 GH 신설안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에 종합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조선 비지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GTX 시대 개막, 공사비 비싼데 수요 충분할지 의문, EF 노선 민자 사업의 건설사 냉랭. 자, GTX의 일부 구간 개통 시작으로 전국 반나절 생활권 시대가 도래했다. GTX 개통은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줄까? 또 부동산 및 건설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3회에 걸쳐 분석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신규 사업 가운데 EF 노선에 대한 민간 투자 업계 반응이 냉랭하다. 강남을 동서로 지난 D를 제외하면 노선 이용 수요가 저조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자,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금융사, 건설사를 포함한 5개 민간기업이 GTX ABC 후속 사업으로 예정된 GTX-D 민간사업 참여 여부를 놓고 적극 검토 중이다. 반면 GTX EF 경우 사업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해 해당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저조했다. GTX EF는 재정 지원 구간이 거의 없고 대부분 베드타운을 잇는 노선이다. 지난 2020년 이후 건설 공사비 지수가 30% 이상 오른 상황에서 이용객이 적으면 손해가 클 것이라는 것이 의견이 지배적이다. 강남 진안 GTX-D 민자 사업엔 기업 5곳 관심. 업계에서는 GTX-D 경우 건설 운영 사업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자리와 상권 등이 밀집된 강남역, 삼성역 등 강남 지역을 동서로 지나 경기, 인천, 강원으로 각각 이어지기 때문이다. 금융사에서는 하나은행, 건설사에서는 GS건설과 포스코 ENC가 GTX-D 민간사업 참여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A 건설사 관계자는 GTX-E 노선과 F노선 사업성을 검토해본 결과 사업성이 전혀 없다고 나오기 때문에 민간 투자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며 정부는 재원 부족을 이유로 민간 자본을 유치해 GTX-DEF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민자 업계 반응은 무척 냉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자, 이해 하반기 이후 발표된 GTX의 수요 예측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30일 개통한 경기 화성 동탄 서울 수서 구간은 소위 정부 재정 구간이다. 연말에는 민자 구간인 경기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이 개통되는데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 이용객과 이용시간 추이를 보고 나머지 노선에 대한 수요 예측도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다. GTX ABC 사업은 수요 부족 리스크를 민간에서 모두 부담하는 BTO 방식이다.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직접 지어 소유권 정부에게 양도하고 일정 기간 동안 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올 연말 GTX-A 개통 후 수요가 충분한지 확인하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 자, B건설사 관계자는 아무래도 대부분 출근 시간이 많이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요금이 일반 지하철보다 비싸 퇴근길에도 이용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GTX 신규 사업 참여를 고민하는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철도 사업에 성공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수요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면 민자구와는 요금 인상은 물론 수요 자체가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요가 부족해 GTX 요금이 오르면 경기도 외곽으로 이동해 거주할 동력이 약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수도권 이용객들은 요금이 너무 비싸서 생각하면 차라리 서울에서 보증부 월세로 살자는 생각이 들 것이라며 정부는 수요자와 민간 사업자 등 여러 측면에서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GTX 사업을 준비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이건 GTX의 연장 노선이죠. 자, 기존 노선에 급행 서비스를 도입해야
건설사들은 정부가 철도의 성격에 맞게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무작정 연장하는 방향이 아닌 일반, 광역, 중고속, 고속철도 등 거리에 맞게 운영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요. 또 다른 철도 업계 전문가는 우리나라 지하철 9호선에도 급행 시스템 도입하긴 했지만 아직도 수요에 비해 열차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재 16개역의 급행정차를 절반으로 줄인 신급행 서비스를 도입해 보통 급행, 신급행 체제로 변경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자, 급행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줄인 신급행 이런 용어가 나왔네요. 자, 이렇게 하는 것도 조언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기사는 어쨌든 사업성이 있어야 더 중요하다는 내용이었고 또 기존 노선에 차라리 급행 서비스를 도입해야 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GTX-A가 30일에 개통을 하고 오늘이 첫 출근이었죠. 평일 운행 시작한 GTX-A 오전 9시까지 1,900여 명 이용, 출근 예상의 약 40% 수준, 승객들 교통 패턴 바꾸는 램프업 기간 필요. 40% 수준이어서 생각보다 많이 이용을 안 했습니다. 저도 이 기사를 보고 너무 수요가 적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게 일정 기간 필요하다. 바로 GTX-A를 이용하는 하지 않고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린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지난 30일에는요, 개통했을 때는 사람들이 궁금해서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개통 첫날에는 약 18,949명으로 주말 예상 수요 16,788명의 113% 수준이었고 그 다음날 지금 77%였다고 합니다. 개통 둘째 날은 77% 줄었고 지금 오늘 첫 출근이 있는 날은 약 40% 수준이어서 좀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예상외로 많이 안 탔습니다. 이걸 어쨌든 모니터링을 해 봐야 되겠죠. 가장 GTX-A가 좋은 노선이 있고 그 일자리도 지나고 아직 완전 개통은 아닙니다만 그 삼성역이 개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수서로 들어가서 또 서울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데 40%에서 좀 적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결국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GTX, DE, F, GH 계획들이 많이 있는데요. 문제는 결국 사업성입니다. 사업성이 없어서 민자 사업에서는 지금 아까 뉴스 기사에서 보듯이 이 F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요. 오늘 GH를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GH도 잘 봐야 되겠죠. 다시 한번 보면 GH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자, GH도 지금 삼성이나 강남을 지나지 않고 이 잠실 일자리로 지나는 노선이 일단은 아닙니다. 그죠? H도 이 건대 입구에서 잠실 위례로 가고 그 다음에 GTX G도 일자리를 비껴가서 노년이 그나마 조금 일자리로 가깝게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일자리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사업성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업성이 없을 것 같고요. GTX-C 연장 상록수에서 이 오이도까지 연장 이 부분은 글쎄 사업성이 나오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으로서는 GTX-T가 죽기 전에 타볼 수 있는 GTX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GTX A, B, C는 이제 착공을 다 했으니까 당연히 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B, C 연장도 이것도 연장안도 어느 정도 탈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지제역 그 일자리 있는 쪽으로 가는 그런 노선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연장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나머지는 좀 힘들지 않나 싶고 GTX-T나 지금 민간 사업자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GTX-T가 그나마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GTX 관련돼서 예전에 GTX 처음 노선 나왔을 때 이거 영상 찍어 드렸죠. 그래서 해설 들어갔는데 이거에 대한 조회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약 한 27,000 조회수 나왔는데 이거 한번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때도 제가 GTX-D 노선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표찬이라는 철도 전문가 분이 계신데 이분이 방송에서도 GTX-D가 가장 그나마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GTX-D가 가장 좋은 노선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그 장기에서부터 이렇게 서부권 급행 광역철도는 뭐 빠르면 5월에 예타 결과가 나오니까 이것도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도권 관련된 소식, 교통망 소식, 분양권 소식 여러 가지 소식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하시면 많은 정보 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부탁드리고 또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